자, 피하 지방법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또 아이고,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후보님. 아이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 이제 후보님이라고 후보야지. 불러드려야겠네요. 후보라고 불러야지. 예, 예, 예. 옷도 이렇게 입었어요. 아, 예, 예. 예. 이거 잠깐- 입고 가라고 예. 해가지고. 아니, 하나씩 좀 나눠주지 그래요. 아, 이거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아, 잠바도 나눠주면 큰일 나네. 당연하죠. 그 기부행위. 선거법에 걸리는군요. 전 지금 공직선거법을 1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네, 아이, 좋네요. 예. 좋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떤 후보한테 요즘 손세 정제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딱 한번 해주면은 좋지 않겠냐 했더니 그게 뭐 기부 아, 그 세정제 주는 것도? 그렇지. 오, 그것도 일종의 그래요?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오. 그게 뇌물로도 보일 수 있는. 그 마스크 이런 것도 안 되고. 아니 마스크는 당연하지. 당연히 안 되죠, 요즘 마스크는. 마스크가 얼마인데? 네. 아, 어쩐 제가 아는 애가 마스크를 지갑에서 꺼내서 주더라고요. 아, 지갑에서 꺼내서. 현찰처럼. 예, 예. 현찰처럼. 자, 선거법을 준수하는 네. 모범 후보 김남국 후보가 돼야 합니다. 이제 예. 저희 캠프에 있는 사무장님이나 여러 선거 사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직선거법이나 이 원칙을 어기느니 차라리 저는 낙선하는 게 좋다. 예, 좋다. 원칙을 지키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고 원칙을 지킨 어떤 선거 승리야말로 제 정치적 자산이 된다라고 그렇게 아유, 말씀드렸거든요. 후보 다 됐어요. 후보. 정치인 다 됐네. 이 아니 양반. 근데 정말 저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유, 좋아요. 예. 아주 주민들이 그 뭐 정성스럽게 과일 조금 깎아왔다고 요거는 다 받는다고 뭐가 문제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죄송하다고 마음으로 맛있게 다 먹었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아, 그런 자세 참 네. 좋네요. 시작이. 예, 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예. 국회의원 선거 후보 나가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광주 갑 네, 소병훈 경기도 후보의 광주 따님이 되시는 갑입니다. 우리 서대인 변호사님 나오고 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소 변호사님도 어떻게 또 바쁘시겠어요. 같이 또 이렇게 또. 이 옷 예. 입고 돌아다니실 거 근데 이 아닙니까? 옷은 후보만 입을 수 있을 네. 거예요. 아, 아마.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이름이 적혀 있는 거는 후보만 후보만 입을 입을 수 수 있습니다. 있어요. 아, 다른 그래요? 사람은 입으면 네. 또 걸리고요. 아니 그 저기 딸 아들 뭐 해서 등에다 박아놓고 그거는 이제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 기간에 운동 기간에 이제 등에다만 그렇게 써가지고 다닐 수가 아니, 있어요. 모 후보가 저기 잠바가 저 베트남 누가 입고 다니던데. 그거 헌옷 누가 그 수거함에다 넣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입고 다니던데. 헌옷 수거함에 넣어가지고. 예. 선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유권자들을 접촉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저희 이제 예비 후보자들도 코로나19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은 대면 접촉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하기 전에 더 코로나19 이게 더 중요하니까 긴급 재난소득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첫 기자회견으로 그러니까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이미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선거도 저도 정책도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뭐 한국을 찬양하는 이런 소식도 많이 좀 들려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좀 한국은 이제 더 좀 잘하면 끝이 보일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좀 많이 더 진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야? 이거 매기는 것 같은데. 아니 노력하라고 그랬어.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언제요? 이렇게 예.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건 이제 유세 운동 유세.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 그거 예, 예.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못합니다. 저도 법적으로 걸리더라고요. 재능 기부가 돼가지고. 오. 아니, 선거 운동 기간에는 예, 예. 할 수 있어요. 아니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선거 예. 운동원으로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실 거예요. 그럼? 아, 당연하죠. 일당으로 해가지고. 얼마 드릴 줄 수 건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일당으로 해가지고. 아, 그것도 선거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예. 적게 받아도 안 네, 되고. 맞습니다. 네. 아, 아유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네. 깽판을 치고 있 아니 농담이에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갑자기 예, 예. 깽판 치신다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스카우트 이런 쪽으로. 아, 상대방 아, 거기가 있으면 잠깐 어떡해. 거기 친하시잖아요. 거기 대표님이랑. 아, 그게 아니라 아니, 황교안 대표님이랑 친하지 내가 않으시죠? 거기가 있으면 내가 거기가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아, 예. 그 미래통합당의 전국 선거로 돌아다니세요. 선거 아, 유세 다니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예. 아유.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뭐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전 후보였었던 김용민 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남국 후보님을 뵈면서 네. 아유 참 마음이 짠하고요. 예. 또 우리 김남국 후보님이 또 보니까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무수하게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진보 언론이 또 김남국 편을 들어주느냐? 아니야.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 신세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김남국 후보에 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도해주는 언론이 많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요즘은. 예, 예.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무슨 저기 후원금 관련해서 되도 않는 그런 낭설과 억측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거는 제가 따로 이 시간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김남국 후보의 해명을 들으면 깔끔해집니다. 예, 뭐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의문을 가질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저는 A를 물어도 민생, B를 물으면 안산, C를 물으면 안산 발전, 네. D를 물으면 대한민국 발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산 대신에 저는 8년 전에 노원을 얘기했습니다. 노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출마를 해보니까 네. 그때 김용민 PD님께서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크셨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선거는 치러야 되고 또 외부의 공격도 외세 침입도 막아야 되고. 네. 그때는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고 조선일보고 우리 편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국공연합이다. 국공합작이다. 국공합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노원의 또 아들이었군요. 예. 그래요.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오물이 됐을 때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김용민의 경험이 김남국의 경험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 유권자들이 눈 부릅뜨고 김남국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선, 음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크를 내주셔야 돼.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 좀 궁금한 네, 게 예. 스케줄이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계속 좀 선거를 위해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로서의 스케줄이 좀 궁금하네요.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정말 거의 밥 먹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오늘 또 지금 세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다음에 어제도 세 끼도 못 먹었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5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래요? 네, 바쁘게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선은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김용민 TV, 어제는 이제 퇴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김용민 TV 애청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보고 가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뿌듯했겠네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애청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게 지역을 좀 계속 좀 안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제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고 그러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를 도우면서 또 소재인 변호사님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어떤 특정 후보를 찝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안산에 사시는 분 있으세요? 안산에 사는 분이 저희 제자들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양대 다니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산시 무슨 동이에요? 동 이름. 안산시 동을 외우기 쉽게 제가 네. 그 정청래 군님한테 배웠는데요. 네. 호수가 네. 초, 중, 고 대학교를 간다. 어. 네, 그래서 호수동, 초지동, 그다음에 중. 중앙동, 그다음에 고잔동, 대학 아니다. 우와. 대학동이지. 대부동. 대학동이 아니라 아. 대부동. 그렇게 호수, 초, 중, 고, 대 그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문자 따기, 두 문자 예, 따기. 예, 예. 아이고, 학교 다닐 때 꼭 많아요. 이런 애들 있었어요. 꼭 이렇게 근데 이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만을 돕기 위해서 막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그거 아니고 그냥 주변 지인에게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한지 이번 선거 꼭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칭찬하면서 투표장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아는 지인에게 매일같이 5통, 10통 전화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동네 이름. 호수동, 호수동, 초지동, 중앙동, 중앙동, 예. 고잔동, 대부동. 대부동. 네. 이렇게 5개 동. 네, 네. 알겠습니다. 광주 갑은 어디입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알아오세요. 다음 주에 알아오세요. 아니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유권자들의 연락처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또 많이 또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에 출마한
김남국 후보. 아유, 진짜 고생이 많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아, 이게 네.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예. 인사도 하시고.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왜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요? 왜 효율적인 선거 운동하라고. 아 주변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연락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새벽 4시에. 예.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나시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약간 혼났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첫 도전하는 사람의 패기이자 그렇지. 그냥 프레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정말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표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제 경험자로서 예. 예.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아무개보다도 아무개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구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 돼요. 네. 혹시 뭐 이상한 데서 연락 오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까? 누구? 뭐 어디 뭐 종교 쪽에서 갑자기 뭐 우리가 좀 몇 표를 몰아줄 건데 뭐 이런 데가 그건 있다거나. 종교에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 그 어디입니까, 그럼? 프로커들, 정치 브로커들. 프로커들. 네. 브로커들도 뭐 연락도 오고.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예. 제 주변에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연락 올 거예요 이제.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 아무도 수행하지 말고 네. 토요일 밤쯤에 나오라고 해요. 아 그래요? 가면 근데 티껍게 노는 인간들이 앉아 있어. 나 선거운동할 때 별로 주지도 않고 왔어. 티껍게 노는 나 인간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야 거기. 그래서 어떤 인간이 옆에 있는 분 이분이 그 2,000표야. 그래서 난 성이 이씨고 평생 줄 알았어요. 예. 2,000표. 네. 아니 근데 이름이 2,000표일 수 있죠. 그다음에 만표도 있잖아요. 만표. 만표 친구 중에 계세요? 만표야. 홍만표. 그러니까 만표야. 예. 야 1,000표 형이 10,000표 형이 계시군요. 근데 전혀 이제 저희 지역엔 그런 분들 없고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안산을 알려주시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산 알려주시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만 있어서 너무 힘있게 네,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김남국 변호사님 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건 뭐 내가 봐도 정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중국 수입 물품을 마스크를 직접 수입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자회견을 제가 금요일 정도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어봐야 그런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A를 물어도 민생, B를 물어도 안산발전, C를 물어도 대한민국, 좋아요. D를 물어도 코로나 해결. 예. 짜왔네 집에서. 아니 짜온 게 아니라 온통 머리가 그쪽으로만 신경 쓰고 있어요. 아니 예, 그거는 예, 내가 예. 또 저 아는데 네. 그 김남국 변호사님이 해명을 다 했고 검찰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엉망으로라도. 그래서 수사팀 배당이거는 말 그대로 김남국을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고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나올 게 없을 걸 전혀.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김남국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아니다.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얘기하지 마. 넘어가고. 자, 무조건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광고 갑시다. 광고로 광고. 가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자, 이 떡미당의 앙금절편. 이거 제가 하나 먹어봤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정말. 요새. 이 떡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건강한 식재료만을 고집하는 자연주의 착한 기업 떡미당의 최고 인기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날 수 있습니다. 떡미당의 모든 떡은요 건강한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요 해썹 인증받은 곳에서 위생적으로 만들고 해썹이. 25년의 기술력으로 맛있는 떡을 만든 즉시 영하 40도로 급냉시켜서 최상의 떡을 보내드립니다. 무색소, 무첨가제, 무유화제 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특히 유화제는 떡의 그 탄성을 좋게 만들지만 건강에 좋을 리 없겠죠. 떡미당은 비록 좀 투박한 맛이 있더라도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화제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자, 떡미당 앙금절편 굳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하나씩 자연 해동해서 드시면 처음 쫄깃 말랑한 맛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100% 국내산 맵쌀을 사용하는 떡미당 앙금절편입니다. 거기다 저감미 방식을 사용해서 단맛을 줄이고 떡맛을 더욱 높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계약이 확정되면서 아이들 간식 고민 많으시죠? 강력하게 맞아요. 추천합니다. 떡미당 앙금절편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어서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또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해서 간편하고요. 게다가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또 개별 포장된 앙금절편 1kg 27개가 단돈 7,000원입니다. 개당 250원 꼴이고요. 자, 떡미당의 대표 상품 앙금절편 1kg 27개들이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할 때도
이게 좋아요. 그 이게 식사 못 어디 챙기니까. 식당 들어가서 먹고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이 떡미당 앙금절편 그죠? 253개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김남욱 변호사 많이 드세요. 식사 못 챙기시는데. 예.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앙금이 너무 과도하게 설탕 든 것처럼 달지도 않고 아주 담백하게 단 것 같고요. 오, 맛있다. 선거 운동 하느라 저는 어제 그제 계속 밥을 못 먹거든요. 아이고 이런. 네. 밤 늦게 이제 한 끼를 먹었는데 11시경에 한 끼를 먹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요런 떡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소재 변호사님도 이제 선거운동 시즌이 도래하면은 네.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떡미당 네. 이 앙금절편 앙금절편 애용하겠습니다. 예, 꼭 구매하시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려도 참 좋아하시겠네요. 네, 예.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요. 아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너무 좋아요. 되게 쫄깃쫄깃해서 말을 맞아요. 못하겠네. 떡미당 앙금절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자, 그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 그 무슨 저기 공약은 뭐 생각한 거 있어요? 네, 공약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생각 뭐 그거를 기자님께서 오늘 물어보셨는데 그걸 아직 그 비밀 병기처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비밀병기처럼 되게 뭐가 그래서 좀 나중에 있나 깠는데 보네. 별 볼 예. 일 없어. 그러면 아닙니다. 진짜 중앙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 아, 그래요? 중앙동 언론에서 중앙동 아니요, 안산시 안산시 중앙동 중앙동. 언론에서 안산일보. 뭐 이런 거. 중앙 언론에서 예, 예. 중앙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한 공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뭔가 좀 획기적인 게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근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산으로 뭔가- 수도 예. 이전 뭐 이런 거. 뭐라고? 수도 이전? 안산으로 김용민 TV 스튜디오 이동. 아, 그건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안산에서 좀 뭐랄까 좀 공약 제대로 된 게 나와서 좀 획기적인 공약이 좀 나왔으면 그 개의원 의원으로서 딱 후보로서 획기적인 좀 저희가 나오면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 좀 들긴 하네요. 네, 이제 안산이라고 한 데가 과거에는 이 반월 시화공단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산다라는 것이 정말 안산의 안산 사람들한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렇지. 웃어주세요 좀. 예. 안산의 저희는 또 안산. 남의 개그엔 인색합니다. 그래요. 자기 개그 안 준다고 그러고 하지. 안산 사람 산 사람. 네,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이 여러 뭐 판교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안산은 제대로 된 어떤 성장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 추이를 제가 처음에 와서 살펴보니까 30대부터 40대 초중반의 인구 추이가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30대부터 40대가 쭉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비례해서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연령대 초, 중, 고 그 연령대 아이들이 또 함께 또 연령이 그러네요. 줄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 지역에 사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안산에 대한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또 특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박순자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안산선 발전과 관련되어서 유치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어떤 해안과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박순자 의원님께서 잘한 거는 제가 그대로 승계하고 또 부족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서 안산 발전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이끌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후보가 또 청년 후보잖아요. 네. 그 보니까 좀 보좌진 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로 많이 이제 꾸리신 것 같은데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좀 청년들을 위한 좀 정책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청년 정치인인데. 네, 청년 정치이고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다니는 후배가 네. 엘리트입니다. 오. 공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려다가 네. 수석 졸업하지 못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공군에서 이제 그럴 때는 비수석 졸업이다. 비수석 졸업. 네, 비수석 졸업.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군에서 조종사를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개그가 많이 나오네. 김남국 후보의 기사로 지금 수고해 주시는구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방금 이제 오영환 후보님이 지금 김용민 TV에 출연했잖아요. 예, 예. 오영환 후보님 아버님께서 네. 차량을 운전하신다는 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야, 오영환 아버님은 지금 차량을 운전하는데 왜 나는 차량을 운전 못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항의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네. 저희 아버지의 경쟁을 물리치고 아이고. 제 후배가. 아 그럼요. 비행기 물던 참 울어요. 아, 그럼요. 예. 굉장합니다. 예. 자, 우리 또 틈새 또 우리 김남국 후보 이야기도 하고 네. 오늘 또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소대현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일단은 윤석열 장모 아, 사건과 그거. 정경심 교수 5차 공판기 그 두 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뭐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그저 윤석열부터 좀, 갑시다, 윤석열. 방송에서 네. 다뤘던 장모. 내용부터 네. 좀 해볼까요? 그 예. 지난주 월요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지난주 한 말 정도에 이제 다 봤는데 일단은 사건은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다들 보셨나요? 어떤 예, 뭐 내용인지는 뭐 내용, 방송에서 예. 나와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2003년도 정도에 홍대택이라는 사람이랑 그 NPL 채권 투자를 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영리병원을 세워서 이제 이익을 이제 얻었던 사건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이게 아마 제일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잔고 증명서 위조. 네, 그 표창장 위조도 그렇게 네.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말이죠. 네, 잔고 증명서의 금액도 한 3,400억 원대로 굉장히 좀 큰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개씩 한번 살펴보려고요. 네네네. 일단 그 NPL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홍대택이라는 사람과 이제 투자를 같이 했는데 이제 사건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같이 채권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50억 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반씩 안 나누고 오히려 홍대택이라는 사람을 사기나 강요죄로 고소를 해서 네네. 재판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위증을 시키고 뭐 그래서 이제 홍대택이라는 사람이 실형을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MBC 스트레이트만 봐서 거기서 나오는 사실관계만 가지고 저의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 예, 없어요. 예. 저의 변호사로서의 상식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 보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NPL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조작의 세계만큼이나 또 위험한 게 NPL 채권 투자거든요. 혹시 해보셨나요? NPL 채권 투자? 아 저는 뭐 손을 대면 무조건 제 별명이 고등어라 네. 반토막이라거든요. 예. 그래요. 저는 아예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NPL 예. 투자는 정말 그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아주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또. 예. 그러니까 제가 NPL 채권 투자로 사기에 휘말린 사건의 변호를 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저희 팀과 같이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무슨 채권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예, 예. 이게 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건물을 살 때 그냥 생돈을 주고 사지 않아요.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죠. 네네. 뭐 100억짜리 건물이면은 한 80억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정도나 받아요? 그렇게 못 받죠. 한 70억 한 정도면 60억 정도? 6, 70억 정도 5, 60억, 대출을 예, 받아서 예. 거기다 건물에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60억은 은행 돈으로 사고 그렇죠. 40억은 뭐 자기 돈으로 사던가 서로 투자를 해서 사는 거예요. 공동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 6, 70억 대는 은행 이자가 굉장히 많겠죠. 네. 한 달에 그렇지. 몇 천만 원씩 예, 되겠죠. 그러면 그 몇 천만 원 이자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차임을 월세죠. 얻거나, 예. 그쵸, 그 월세를 얻어서 그 건물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주들이 그게 쉬운 직업이 아니라 사실은 그 건물을 운영해서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건물이 생각만큼 잘 돌아가지 않으면 이자를 못 갚겠죠. 공실이 나는 거죠. 예. 그렇죠. 공실이 나거나 네. 그러면 은행 이자를 못 갚으면은 그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은행 이자를 못 받는 채권이 되면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근저당권을 실행을 시켜서 그 경매를 해서 그 건물을 팔아버리고 그렇죠. 돈을 얻고 은행은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 네네. 그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회사에 그 채권을 팔 아, 수가 있어요. 넘기는군요. 넘길 수가 오.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좀 채권 싸게 팔고 뭐 경매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것 없이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그냥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유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산 유동화 채권, NPL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NPL 채권을 사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NPL 채권을 사는 사람은 그거를 좀 더 비싼 값에 팔거나 네. 아니면 그 NPL 채권을 실행을 시켜서 그 건물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뭐 100억짜리 채권은 60억 원에 샀지만 그 채권의 가치는 100억이기 때문에 예. 경매에서 뭐 이 건물 가치가 120억이다라고 나오면 나는 100억짜리 채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20억의 이익을. 네, 그러니까 100억 나는 100억을 돈 대신 내 채권으로 까겠다, 상계하겠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자기는 20억 원만 내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사면은 또 그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부실 채권이 된 이유는 그 건물이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채권이 된 거예요. 임대도 안 되고 그렇죠. 뭐. 네. 유치권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공실이 생기고. 특히 이제 이 장모가 투자했던 걸 보니까 스포츠 센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센터가 있는 건물은 또 왜 되게 어렵냐면 입회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NPL 채권을 해서 건물을 내가 싸게 산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다시 살려서 자, 비싼 값에 팔아야 예.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채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장모가. 네네. 그래서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모가 NPL 투자를 통해서 50억을 벌었는데 25억을 홍대택에게 주지 않았다. 주기 싫어서 소송을 걸었다. 저는 그냥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 게 그 50억 원을 정말 생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거를 나눠주지 않으려고 고소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사실 그 50억 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손해만 본 거 빚이거나 아니면은 실제 가치는 뭐 5억 원이거나 오히려 더 힘들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약간 판단을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대택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사 보류를 해야 됩니까?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저 궁금해요. 이 50. 근데 궁금해요. 이게 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금액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50억이냐 그게 실질적으로 2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그 같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배분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정을 안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성된 그 약정서에 허위를 주장을 하면서 나는 오히려 뭐 사기당한 거다, 강요당한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실제 오히려 거꾸로 공동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준 게 아니라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을 받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작성된 문서가 진짜 수익 약정서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에는 이 작성의 경위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작성 경위 과정에서 그냥 두 사람만 단순하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 입증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성을 도와준 뭐 백모 씨인가 하는 법무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계약서를. 법무사에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공동 투자로서 수익금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수익금을 받기는커녕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져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뭐 공동 투자 약정서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렇죠, 예. 효력에 대해서 같이 작성에 참여했던 법무사가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거죠. 거짓 진술을 해버린 거죠. 아 이거는 뭐 유효하지 않은 계약서다. 뭐 예, 그렇게 돼버린 그래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작성을 도왔던 법무사가 나중에 처음엔 거짓 진술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양심 선언을 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거죠. 박순자 의원 운전기사처럼 양심 선언을.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제가 민생을 꼭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직 민생. 뭐야? AI야 뭐야? 오직 민생. 예. 네거티브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깨끗하고 새로운 청년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법무사가 위증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형을 살았다고 하는데 홍대택이라는 분이. 근데 그 위증의 내용도 뭐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그 증인 신문 조서를 다 보지 못해서 저 모르겠는데 네. 강요죄랑 특경 사기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모가 홍대택을. 예. 근데 사기라는 거는 이제 보통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를 해서 그쵸.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데 만약에 뭐 초기 자금 10억 원을 투자를 했다. 홍대택이 장모한테 10억 원을 편취해서 투자를 하게 했다. 네. 정대택. 정대택. 네네. 네. 네. 근데 그 장모는 50억을 벌었어. 그럼 그거는 사기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50억을 벌게 해준 게 맞다면은.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50억은 진짜 50억이 아닐 거고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뭐 오래돼서 만약에 조사를 하려면 이 50억의 의미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는 게 왜냐면 저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저희 의뢰인을
90억 원짜리 채권을 편취했다라고 해서 피해 금액을 90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의뢰인을 기소를 했는데 네. 저희가 그 사건을 전반적으로 쫙 살펴보니까 이거는 90억 원짜리 채권이 아니라 5억 원짜리였거든요. 저희 주장은. 그래서 법원 판결로 그게 5억 원이라고 판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 채권이 사실은 가치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에서를 얼마였는지 보는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네. 이게 과연 당시 장모가 정말로 뭐 어디 금융기관에서 압류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피하려고 정대택을 고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건 보류하죠. 확인이 필요하다. 예. 이거고요. 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너무 그런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조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투자가 어긋나가지고 그랬던 거라고 한다면 그 이 약정서를 작성했던 그 백모 씨가 법무사가 거짓의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작성된 거 그대로 약정한 건 맞다. 그러나 수익이 없다라고 항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수익이 내가 없으니까 너한테 줄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수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 약정서가 허위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그 동업자인 정대택을 특경법상 뭐 사기랑 강요죄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황이 이 항변한 내용을 보면 그러한 어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투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다음 또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네. 이 백모 씨가 나중에 양심선언하면서 본인의 진술을 뒤집었다라고 법무사가 예. 이 사람이 백모 법무사가 나중에 진술을 뒤집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술을 거짓 진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파트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금 1억을 들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법무사에게? 법무사에게. 아, 근데 뇌물을. 그거를 관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건희 씨. 지금 윤석열 총장의 남편이죠. 윤석열 총장의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죠. 부인이죠. 김건희 부인이죠. 네. 이건희 회장을 생각하니까 저기 그렇게 몰아가 봤네요. 부인이죠. 너무 민생의 연념이었다 보니까 사람 이름을 까먹었어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부인이죠.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거기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찰 진술 조사에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그냥 정말 투자가 잘못되어서 어려워서 줄 돈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왜 백모 씨에게 뭐 1억 원을 전달하려고 하고 어머니로부터 뭐 1억을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를 넘기려고 했느냐 그거는 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금품을 대가로 허위 진술을 해라라고 이렇게 좀 강요를 했다. 뭐 그렇게 그런 봐야 되는 정황이라는 거죠. 정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백모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8일 뒤에 돼요.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도 아닌데 2억 원을 받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모 법무사는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법률 자문을 해줄 이유가 없다. 네. 이미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는 기라성 같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다 붙어 있는데 나한테 왜 법률 자문을 하느냐? 그 돈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실형 2년을 선고를 받았더라고 합니다. 실형을 씨가. 받았군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마 네. NPL 채권 투자와 관련된 자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저는 이거는 아무튼 저는 이거는 보류하고 그럴 수도 싶어요. 있겠네요. 저는 이거는 일단 보려. 왜냐면 그 50억의 그 성격을 제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일단은 보류하고 싶고 그러니까 보류라는 위증을 거는- 만약에 예. 시켰다면 보류한다는 판단을 거지. 보류하고 싶어요. 판단을 이거는 좀 더 보류하고 싶다. 사실관계를 뭐 보니까 뭐 뉴스타파나 이런 영상에도 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제가 본 건 MBC 스트레이트밖에 없으니까 저도 신중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그렇지. 같고 네. 네. 이런 신중한 모습 정말 이제 저는 그냥 김남국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겠습니다. 아우가 민생의 민생. 아니 유머 감각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아니 그러면 그 예. 뭐야 네. 그 위조한 거. 예. 잔고증명서 위조는 엄청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거 근데 왜 아닌가요?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럼 내일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러. 저게 질문을 가져간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렇다면은 뭐 표창장 이 위조했다고 뭐 그냥 온 집안을 다 털고 말이죠. 그랬던 검찰이 이 잔고증명서 위조는 이건 더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표창장. 그러니까 이게 받아나만 한 이거는 건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제 도촌동이라는 산을 그
두 명이 투자해서 그 산의 지분 2분의 1씩을 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초기 투자금을 장모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40억이면 뭐 20억, 20억씩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그 땅을 산 다음에 네. 그다음에 비싼 값에 파는 그런 동업이었나 봐요. 네네. 근데 그 장모가 보니까 직접 자기가 사기를 치려고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온 사실만 보면. 네. 그 동업자의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동업자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잔고 증명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공범이라 그러죠. 공범. 공범인데 공범인가요? 공동정범. 공동정범 네. 또는 네. 방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돈을 모아오기 위해서 잔고 증명서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잔금 지급 기일도 연기를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그 잔고 증명서라는 거는 왜 필요하겠어요? 그걸 그냥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은행 도장도 찍혀 있고 꼭 법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법인 만들려고 예.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있는데 잔고 증명서를 나 내 통장에 300억이나 있어. 이러니까 나한테 돈 투자해도 돼 안심하고 나 그걸- 안심하고 나한테 돈 빌려줘도 돼 이거 사람들한테 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렇죠. 나 이 돈 은행에 묶여 있어. 뭐 아무 이렇게. 이유 없이 그걸 만들 이유가 없죠 사실. 분명히 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잔고 증명서가 허위라는 거를 본인이 법정에서 내라고 했잖아요. 뭘 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더 있나요? 그 잔고 증명서를 3,400억 원대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내가 만들었다. 딸의 친구를 통해 지인을 통해서 만들었다. 근데 동업자가 그거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준 거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그거는 있는. 이게 저는 제일 이게 큰 될 문제라고 수 있는 봐요. 거죠. 이거는 근데 2013년도의 일이라서 네. 공소시효가 올해 끝나는 거예요. 네. 보름 남았다는 게 그겁니까? 보름 남았대요. 날짜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올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 7년에 걸리는데 근데 공소시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이렇게 만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일단은 기소부터 해놓고 일단은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공소장은 필요 없어요. 누가 해요? 수사 필요 없어요. 정경심 교수님. 아니 정경심 교수님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냥 기술 누가 하냐고.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누가 기소? 검찰이 기소하면 그만이야. 그냥 기소를 하고 네. 수사는 검찰이 나중에 기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찰이 공소시효. 기소하겠냐고요 지금. 아니 제가 그 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 보름 남았다는 게 그건진 불명확한데 예. 지금 검찰이 오늘 저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수사라고. 근데 뭐 보고하지 말고 기소하면 되겠네. 네. 그 원래 그 중간에 이렇게 건너가지고 결제도 안 받고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차장 네. 결제를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 오늘 중국집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마음껏 수사해. 난 약간 이런 곱빼기 아닌 짜장면이야. 곱빼기 아닌. 삼삼도 아니라고. 야 그냥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난 먹어. 어제 탕수육 먹었다. 나 밥 먹고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근데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지도 않고 본인의 법정에서 위증죄 선서를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한 자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사가 될까요? 수사가 근데 필요할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게요. 네. 수사를 해봐 관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사문서를 누가 행사했느냐도 중요한데 그건 지금 수사해갖고 나왔잖아요. 또 수사해서 나온 사실이 있어요. 이게 누가 위조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누가 네. 만들었느냐? 누가 위조를 했겠어요? 그거 누가 했습니까? 누가 위조를 했는지 공당의 어떻게 보면 후보로서 한번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딸의 친구가 딸의 지인이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딸의 같이 일하는 회사의 감사인가? 이사인가 감사인가 아무튼 임원이 대신 위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다는 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술자 아니고는 못 이거 하거든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 그럼 같은 그거보다 느낌이잖아요. 더 정교해야 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60대, 70대 노모가 네. 어떻게 위조를 했냐라는 당연한 상식적인 물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사를 해봤더니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김모 딸의 친구가 이사가 해줬다, 같이 일하는 회사에 이사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위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관여 정도가 매우 직접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증인신문조서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 장모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인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위증죄 선서를 하고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죠. 최소한.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부인해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죠. 진술한 거잖아요. 그 예. 상설특검법에 의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 특검을 발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국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보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 발의해가지고 언제 특검이 구성되며 가능하겠는지.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이면은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그 방송에 나왔던 게 이게 사실이면 사실 법적인 처벌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안 나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만 비난을 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뭐 나중에 공수처 생길 때 그때를 바라보고 기소가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그건 예. 답이 없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과격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총장을.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라라고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총장한테만. 네. 검찰총장이 씹어버리면. 아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고 그건 징계 사유고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인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나의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구체적 사건에 지휘할 수 있어요. 예.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지휘할 수 구체적 있어요. 사건. 네. 포괄적으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그게 있어요. 개별 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건 막 안 뭐라고 되고. 그건 안 한다는 되지만 되고. 근데 황모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광주지검 쪽에다가 굉장히 또 불편한 말씀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본 것 같아요. 예.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주 이 일로 저는 굉장히 내상을 크게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덮어놓고 뭐 그 윤석열 그 양반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뉴스도 아니죠. 사실 큰 문제도 아닌데 중도층들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검찰의 조국 수사는 잘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 중도 노선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점을 많이 당한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가 언론 보도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언론 같아요. 보도가 안 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말이죠. 이슈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활활 타오른다든가 뭐 계속 뭐 좀 오르내린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 여당에 어떤 인사가 이런 일을 터뜨렸다라고 하면 그냥 종편에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이 주제만 가지고 할걸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네. 야당 인사들은 별일 아닌 걸로 넘어가겠지만은 여당 인사들은 뭐 진짜 더 의혹만 까이죠. 있어도 네. 그냥 막 부풀려 됩니다 그냥. 거지 없는 프레임도 만들어버리고 막. 예. 예.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남국 후보가 이런 그 속 보이는 이런 여러 공작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을 잘 짠 거예요. 뭐 저는 전략을 짠 게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민생으로 대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보지 않고 뚝심 있게 오직 민생, 오직 안산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변호사로서 또 예.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말씀하세요. 네. 예, 예. 그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수사에 만약에 개입을 해서 지연을 시키거나 뭐 수사를 못하게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 장모의 사기건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도 같이 사기꾼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장모가 2003년도부터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 딸, 그러니까 그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네. 그 과정에서는 뭐 사기적인 어떤 그런 범의 수법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선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다가
확 그냥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이 장모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거를 지시하거나 뭐 방조하거나 뭐 공동 정범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장모가 굉장히 쟁이는 아니 너무 굉장히 장모의 욕심 그걸 가지고 마치 말씀쟁이니까 되게 귀엽다. 말씀쟁이다 그러니까. 그런 장모를 가진 것 말썽꾸러기 가지고 어떻습니까? 말썽꾸러기. 그런 장모를 가진 걸 가지고 탓하기는 좀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수사를 가지고 총장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네. 만약에 당시 어떤 검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엄하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게 예, 이제 추궁을 진짜. 받아야 되는 거겠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네. 만났는데,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됐을 때 많은 기자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놀랐고, 나중에 또 검찰총장 됐을 때 또 한 번 또 사람들이 놀랐고, 그런데 누군가 그랬다는 거야. 야, 윤석열을 세웠단 말이지. 윤석열을. 이거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텐데, 아마 임명장 주는 순간부터 후회할 텐데. 그런 얘기 한번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전에. 근데 이 장모님에게는 청문회 때부터 얘기가 좀 그쵸. 아니, 근데 조금씩 나왔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한번 거론이 됐는데 네. 그때 바로 화를 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이듬해 이제 검찰총장 발탁되고 네. 청문회 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 말을 100% 수용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사의 성역은 없다. 그리고 모든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나 상식적인 물음인 거예요. 네. 본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죠. 성역 없이 네.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조국 장관 수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지금 당장 뭐 특별팀을 수사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고등학생 봉사활동 표창장 그 수사는 특검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수사를 해놓고 왜 지금 이보다 더 큰 사안, 더 심각한 사안, 피해자가 많은 사안은 이렇게 가볍게 수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결백을 주장하려면 진짜 본인이 오픈해서 맞아요. 다 수사해라라고 하는 라고 예비후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시중에 이렇게 주장이 떠도는 걸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제가 흥분했네. 유머가 많이 드는.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그 검찰이 보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고 그냥 네. 시간만 죽이고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씨의 작전이 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너무 근데 약간 슬퍼집니다. 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이 타당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합리화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수들이 언제 뭐 자기의 말에 네. 앞뒤가 틀린 거에 대해서 고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 어려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공감되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자기가 했던 말, 과거에 했던 말. 과거에 했던 말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과거 말이 지금의 나의 말과 다르면은 정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 두 가지를 2012년에 노원갑 김용민 후보는 갖추고 있었는데 낙방하고 말았어요. 미련이 있네. 뭔가 미련이 남아 지금. 저기 예. 비례민주당 좀 다쳤나요? 전화 한번. 그래. 여보세요. 거기 좀 넣어드려요. 정봉주 의원님이시가. 아니, 제일 뒷번호에 하나 넣어드려. 아니 근데 이제 또 뭐 열린민주당 거기 비례대표 예. 추천 때 제 이름이 또 많이 올라갔대요. 아, 얘기 들었으니까. 예. 그러나 뭐 갑자기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네? 갑자기 아니 왜? 뭐 나를 쓰레기로 얘기해가지고 나는 쓰레기는 아니다라는 걸 그 얘기를 왜 얘기하고 해, 있는 갑자기? 겁니다. 예. 저기 그래요. 우리 김남국 그 예. 후보님, 호수동 그리고 초지동, 그 중앙동, 중앙동, 그리고 그리고 고잔동, 대부동. 대부동. 네, 네. 초중고대.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곳에서. 예, 예. 아니 근데 형님 저는 지금 시사 방송을 요즘 계속 어. 거의 대부분 방송 시사 쪽이니까 예, 느끼는 예. 건데 아 내가 약간 좀 순수한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왜요? 네. 아니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동안 했었던 거랑 좀 다른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난 당연히 아 진짜 수사해라라고 할 줄 알았어요. 내일 가서 물어보자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가서 거기 접견을 신청을 해가지고 아 진짜로 상현이 왔다. 네, 근데 나는 이게 네. 좀 순수하게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분의 진정성도 좀 믿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임명될 때 그때부터. 근데 이렇게 이런 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변호사님이 봐도 좀 잘못이 있어 보이는. 네, 그쵸. 잘못이 증언에서 이거는 나왔던. 그쵸.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일체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다 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이제 지켜봐야죠. 봐야겠네요. 진짜. 이거는 지켜봐야죠. 지켜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체 보고하지 말아라라는 말에는 이건 그냥 무마된다라는 어떤 믿음, 확신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그 말을 통해서 예. 일선 검사들은 야 알아서 해, 그렇죠. 야 그거 괜히 들추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게 농축돼 있는 게 아닌가? 억양 차이인 것 저희가 같아요. 억양 그러니까 차이. 예.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멀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 지난해 역사를 그대로 저희가 적용하면 돼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려고 할 때에 가족에 대한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 많은 야당에서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안 된다 비토했잖아요. 그럼 네. 그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를 하지도 않는 부서였어요. 직접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외청으로 지휘만 하는 그런 부서였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윤석열 총장은 직접 검사들을 다 지휘하는 그 총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총장 자리에 있는 게 매우 부적절하고요. 과거 미래통합당의 야당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주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누군가 한 이것도 거죠. 역시 네네. 어디 제가 신문에서 시중에 본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신문에 있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네네네.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여간 저기 더 오해하게 윤석열, 만들까. 윤석열 사실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보다도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더 엄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맞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게 될 기자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제가 한 주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의로운 이야기를 많이 한 정당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시중에 주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 두렵구나. 아니요, 전 두렵지 않고요. 제가 저는 정치를 하면서 오직 민생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꾸 이런 괜히 얘기가 나오니까.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렇지. 이슈로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직 민생, 오직 안산 발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